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내일은 11월 FOMC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FOMC 전에 프리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그 흐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프리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만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넘어서 연준 피복까지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보니까 이제 연준 피복 이야기까지 나오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설레발 치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피봇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흐름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 피봇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이거를 이제 구분을 짓게 되면은 현재 긴축 국면에서 완화로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를 말합니다. 근데 누구는 연준 피봇을 금리 동결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연준 피봇은 금리 인하예요. 근데 금리 동결을 연준 피봇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흐름에서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피봇이. 근데 금리 동결은 기존 흐름에서 반대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기존에 끌고 왔던 어떤 그 긴축 강도를 더 이상 올리진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금리 동결을 전환한다. 그거는 완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고강도의 긴축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경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연준 피봇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연준 피봇이 맞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한 또 설레발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최근 이제 들어오고 있는 어떤 지표들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관건은 제가 그때 저번 주에 실업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용시장.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표가 좀 완화되는 그런 형태가 같이 나와줘야만 우리가 이 기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의 실업률이 4%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즉 자연 실업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금리 동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4.0%에 도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연말에 금리 동결로 이제 전환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내년 1분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과연 미국이 실업률이 4.0%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연준 피봇을 얘기를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계속 설레발을 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비이성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상한 애니멀 스피릿이 다시 발동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다시 한번 시장이 연준과 동상이몽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치면 또 크게 다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고용시장에 대한 졸트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고용시장이 너무 강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이게 좀 막연해집니다, 지금. 잡 오프닝이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이 흐름 자체를 보면은 오히려 전달보다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고용시장이 이제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용시장 빨리 못 잡으면 고인플레 상황이 그냥 고질적으로 자리 잡을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거 아마 연준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우리 일반인이 보는 그 관점보다 아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8월경쯤에 BIS에서 평균 물가가 5%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고인플레 시대의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고용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희망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걸 끌어내려야 됩니다. 고용시장의 어떤 이 타이트한 부분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은 이 긴축 강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페드워치에서 내년 금리 상단을 다시 5.25%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잠깐 패드워치를 볼게요. 일단 뭐 올해까지는 큰 변화 없습니다. 11월 75bp 올리고 그 다음에 12월이 아직 좀 왔다 갔다 해요. 50bp 인상 그리고 75bp 인상. 이거는 12월 FOMC 이전에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것 때문에 12월이 정책의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지느냐 이거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월 FOMC 이후에 나오는 지표, 그리고 12월 FOMC 전에 나오는 지표, 즉 이 추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12월 FOMC 전에 11월 달에 CPI가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고용지표. 이 두 개가 12월 FOMC의 이 금리 인상 그 강도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약간 불확실성의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가볼게요. 내년 5월달 정도로 보면은 이제 금리 상단이 5.25%죠. 원래 5%가 상단이었다가 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옮겨갔어요. 근데 문제는 연준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연준에서 예상하기로는 이번 4분기에 들어와서는 인플레이션에 좀 완화되는 그런 지표들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고용시장도 좀 쿨다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정책을 진행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12월 달까지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완화가 되긴 하겠지만 크게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 형태, 애매모호한 형태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고용시장이 죽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좀 더 암울하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제 더 크게 우리가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1월, 그러니까 내년 2월 초에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도 FOMC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떠나서 고용시장이 실업률이 4%대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 시장 보니까 소수 의견으로 내년에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금리 인상 폭을 낮추는 거죠. 대신 베이비 스텝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2월 달에도 가고, 2월 1일이죠. 2월 달에도 가고, 3월 달에도 베이비 스텝, 5월 달에도 베이비 스텝, 6월 달에도 베이비 스텝.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4번 하면 1%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금리가 5.5에서 5.75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폭이 둔화되어도 소용이 없죠. 오히려 긴축의 강도는 정말 더 거세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75bp 인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 폭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죠, 솔직히. 그리고 그 금리에서 얼마나 동결기간을 가져갈 것인지. 동결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안 좋아요. 의외로 동결기간이 짧고 금리 인하로 넘어간다, 이거는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는 빨리 식긴 하겠지만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굉장히 거세게 밀어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고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금리 동결을 오래 가져가는 것도 나쁜 거고, 동결 기간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는 것도 나쁜 건데, 뭐 좋은 게 없긴 하네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이 아닌 차악으로 골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아직 뒤에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드워치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으로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 12월 달에 대한 어떤 그 전망들이 있잖아요. 힌트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당장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12월 FOMC 전에 나온 지표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2월 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1월 FOMC에서 뭐 성명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파월이 시장이 현재 기대하고 있는 발언을 하면 이거는 정책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혀간다라는 그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원하는 비둘기적 발언을 만약에 한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고용시장이 탄탄한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어떤 상승, 이게 동반되면 소비 여력을 키워주게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 잡기 어려워지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자산시장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잘못 발언했다가는 1980년대 그때 정책 실패보다 더 큰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연준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확 꺾였거든요. 그렇다가 확 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기대하는 발언을 한다. 이거는 이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완화적인 발언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큰 반등을 만들 거긴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하락장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막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킬 만한 지표들이 조금씩 막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더 고삐를 죄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용시장까지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연준 피봇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연준 피봇은 이제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월 FOMC가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FOMC가 되는 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실망을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장에 기대감을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충족하면 안 되고요. 시장에 오히려 실망을 주고 충격을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 개인 관점은 이런데 과연 FOMC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곡 구간입니다.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관점의 변곡이냐, 여기서 정말 큰 반등장으로 넘어갔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하방으로 꺾이느냐, 요 변곡이에요. 다음 주까지. 일단 내일 11월 FOMC가 있는데 내일 11월 FOMC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그 스탠스를 좀 잘 봐야겠죠.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 강도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매파적인 기조로 좀 힌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에는 안 좋겠죠. 그리고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레드웨이브가 현실화되는지. 만약에 레드웨이브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정책에 많은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에 좀 태클을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10일에 발표되는 CPI 발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전망치가 떴는데 8.1%예요. 전년 대비. 8.1%인데, 8.1% 또는 8.2%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전월 대비잖아요, 전월 대비. 지금 전월 대비가 무려 0.7%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코어 CPI 쪽에서도 전월 대비 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어 CPI 전망치를 보면은 현재는 6.5인데 6.6이나 오히려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월 FOMC 내일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지표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10월달 통계는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이게 발표되기 전에 연준에서 어떤 그 정책을 끌고 감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이 지표를 먼저 보고 왔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출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까지는 이제 변곡 구간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11월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11월 FOMC 리뷰 영상을 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